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 헤드라인과 또 우리가 크립토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퍼즈 각도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퍼즈님, 저희가 이제 또 간밤에 시세 변동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크게 오른 알트코인들도 있었고, 오늘은 저희가 좀 차트 분석 위주로 한번 내용을 꾸려 나가볼까요? 네. 이게 뭐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많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산타랠리라는 거에 대한 실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인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뭐 저는 거의 미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산타랠리, 그렇죠. 네. 작년에는 없었어요. 확실히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기사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있으면 계절별로 또 기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네. 산타랠리가 있다 없다 올해는 있다 없다 트렌드가 있으면 그에 네네. 맞게 기사를 쓰기가 쉽긴 하죠. 네. 해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뭐냐면 와 나스닥이 진짜 장난 아니다. 맞아요. 네. 뉴욕 증시가 상당히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금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이 되면 그때부터 나스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나스닥이 이번에도 떨어질 것이냐. 네, 이거는 좀 전후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이 돼가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냐. 안 그럼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낮춰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이 되는 거냐. 순서를 이거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요즘에는 근데 그죠?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크게 깨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나스닥이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 네. 같이 가는 경우는 그냥 우연찮게 시기가 맞는 것뿐이에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무리 떨어져도 금리는 낮춘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그에 따르면은 좀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네, $10,000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10,000 네. 오지 그러니까 이제 않는 뭐 건가요? $10,000 때는 네. 뭐 빡빡 우기면요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뭐 19,000, 18,000 이런 거는 진짜 빡빡 우기면 진짜 더 가능성 진짜 뭐 아예 조금도 없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진짜 눈꽃만큼은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아예 $10,000. 네. 그리고 뭐또 누구는 또 $1,000를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1,000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까 싶네요. 그죠? 그렇다면 당장 전 재산을 제가 아마 죽기 전까지는 네, 그런 없지 가격대를 않을까. 못 볼 겁니다. 글쎄요, 네. 그런 날이 올까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볼린저 밴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눈에 띄는 코멘트는 없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거에 맞춘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저희가 배우고 나서 또 이 볼린저 밴드에서 계속 기가 막히게 지지받고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적절한데 네, 차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요 중심선이랑 이렇게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어쨌든 요거를 좀 지지받아줬고 여기서 지지받아줬고 받아준 다음에 반등이 좀 시원치 않아서 일단 반등한 다음에 중심선이 뚫리려나 했는데 바로 어제 밤에 바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래서 거의 고점 근처까지 한 44,000 넘게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일단은 살짝, 멈춰있는 상태인 맞아요. 건데 이게 상승 추세가 무한히 갈 수는 없어요. 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느냐, 이 아래로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선을 지켜주는 한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나?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볼린저 밴드상 계속 상승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강력할 때는 사실 조정을 조금만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럴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끝 이거 너무 조정 조금이지 않아? 라고 하지만 상승 추세가 강력할 때는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 끝 하면 이거 너무 조금 조정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일 땐 이런 경우가 유독 많거든요. 특히 리플 같은 코인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일단은 엘리엇 파동이나 퍼즈 각도선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볼린저 밴드로 따져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자체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상승장의 마인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흐름이 어떠냐면 하락장일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게 정답이냐면 이제 만약에 하락장이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거쳐온 거잖아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반등해도 익절, 조금만 반등해도 익절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네요. 매매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로 지금 매매한다면 그러면 아마 큰 수익을 못 거뒀을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반등해도 무서워 팔아야지, 익절. 뭐. 네. 조금만 반등해도 익절. 무서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4,000 정도, 33,000 정도 딱 뚫었을 때 지금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로 샀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하락장의 마인드였으면 야 너무 높잖아. 떨어지면 사야지. 왜냐면 그 자리까지 오니까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근데 그 자리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 와요. 네. 그래서 여기 이때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고점 뚫고 막 너무 고점을 갱신했는데 왜 지금 사야 되지? 떨어지고 나서 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다 고점에 물려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3번을 댓글에 써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를 좀 바꿔서 상승장의 좀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상승장의 마인드는 뭐냐면 떨어지면 산다. 예, 이런 마인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점에 못 판다 하더라도 수익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올라갔네? 매도 이게 아니고 아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꺾이면 그러면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판다. 이게 관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꺾이려고 하다가 상승하고 꺾이려고 하다가 상승하고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최근에는 계속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거의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고점에는 못 팔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고점에 못 파는데 근데 어쨌든 고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 그때 파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이제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하면 된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뚫리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고 그건 또 아니고. 네, 왜냐면 이렇게 꼬리만 다는 경우도 있고 꼬리만 달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헷갈리게 주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였다가 요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횡보 혹은 하락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면 하단선을 터치하고 중심선까지 반등한다 그랬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습니다. 저희 볼린저 밴드 배워서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을 하면 그때 매도가 제일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치면은 단순히 그냥 그림으로만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상승 추세는 지금 꺾인 게 맞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일부분인 거죠. 전부 다는 아니고. 네, 맞죠. 일부분인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봉상으로는 그런데 주봉상으로는 지금 또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주봉상으로는 지금 불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주봉상으로도 좀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네. 일단 요것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매도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행복 회로의 반대를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 C로 떨어지는데 여기 빨간색 여기 반감기입니다. A, B, C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1, 2, 3, 4, 5 해서 한 28,000에서 한 23,000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 반등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2만 달러 수준에서 올 겁니다. 극단적으로 떨어져도. 네, 절대 10,000달러는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떨어져도 사실 상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걸 보면은 한 마이너스 36% 이 정도 마이너스 40% 정도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따지면 이 정도면 정말 큰 조정, 충분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뚫고 중심선 뚫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런 걸 좀 대비하자 네,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봉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주봉도 한번 볼게요. 네. 네. 주봉은 제가 이제 52주선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그래서 52주선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여전히 중심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52주선 위에 있으면은 그냥 어쨌든 불장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 빼고는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면 무조건 상승장 전환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점 참고하시고 여전히 중심선 위에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퍼즈야 그러면 퍼즈야. 네, 퍼즈야 그러면 그러면 네. 네. 혹시나 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알겠어. 일본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도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하락도 보고 있는 거냐.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니? 네. 퍼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좀 강력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요 주봉 볼린저 밴드예요. 네. 그래서 중심선이 52주선인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딱 상단선 닿아서 적절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기본 세팅인 20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은 계속 요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종가 마감 되고 있다가 요 안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해서 여기에서 조정이 끄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받고 올라갈 것인지 요걸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30주 이동 평균선도 자주 보는데 네. 30주 이동 평균선은 요거거든요. 얘는 계속 바깥에서만 종가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일정 부분 횡보 혹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트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지금 정도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물론 한 번 더 올라가서 조정받을지 뭐 7만까지 갔다가 조정받을지는 뭐 그건 모르는 거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오긴 와야 돼요. 네, 오긴 와야 돼요. 그래서 와야 되는 시점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조정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걸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상승장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떨어진다고 해서 진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40%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 떨어지기 직전에 파는 건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못 팔았잖아요. 그래도 저 아래에서 다시 뭐 손절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30% 40% 떨어졌어? 그럼 있는 현금으로 더 사야지 그쵸. 라는 마인드로 네.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분석 좀 다양한 시나리오들 점검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또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장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꺾였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창출해야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시장의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인 걸 확인하고 나서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마인드 자체를 지금은 상승장 마인드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게 또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점검들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릴 거니까 또 퍼즈 각도선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알트코인도 한번 분석을 조금씩 해볼까요? 네, 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퍼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수익률 궁금한데요, 네, 뭐 퍼즐님? 네. 사실 수익률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네, 수익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좋잖아요. 네. 한번 보시고 네. 오늘 제가 스택스를 분석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엄청 스택스 올랐잖아요. 시간 되면 솔라나까지. 네. 근데 이제 스택스가 지금 제가 어제 캡처했는데 수익률이 한 110% 정도 되고요. 와. 왜냐면 제가 939원에서 샀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럼 시기가?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해서 차트를 같이 보면은 939원이면은 제가 어디서 산 거냐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 939원 여기서. 제가 사자마자 올라가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더 샀어야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네.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큰 사이클은 좀 두더라도 작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 2, 3, 4로 너무나 잘 올라간 차트 모양이었어요. 해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 같으면 사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해서 A, B, C 조정을 이렇게 받고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좀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완전 큰 사이클로 봐도 여기 1, 2, 3, 4, 5 완벽하게 올라가고 A, B, C 조정도 완벽하게 끝나서 어느 정도는 바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딱 떨어진 것 같고 퍼즐 각도선 뚫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지금 진행한 건데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올랐어요. 바로 올라서 제가 어쨌든 매수를 진짜 많이 못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럴 것 근데 매수를 멈췄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사자마자 일주일 뒤에 여기 와 있더라고요, 가격이. 야. 네,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뭐 살 수가 있나요? 그쵸, 네. 못 그래서 사죠. 네. 이거를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뭐냐면 지금 사진 마라. 네, 나도 스택스 더 사고 싶다. 지금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요 아래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사라, 차라리.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뭘 따져야 되냐면 요 고점 위로 올라온다라고 치면 뭘 따져야 되냐면 이렇게 크게 1, 2, 3, 4, 5로 올라갈 거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요 고점 뚫고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사라. 그때 사라고? 아니 지금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라는 말을 비트코인 때도 분명 하셨겠죠. 지금이 유효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4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든 지금 떨어지든 어쨌든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완전 큰 틀에서 본다라고 치면은 얘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1 2로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3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127.2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그래서 127.2까지 갔다가 요 100% 부근까지 되돌림 받고 올라가는 게 진짜 전형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5,500원에서 한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요 방법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고 네. 지금 또 분할로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돼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면은 한 1,2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네.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네, 근데 요거는 당연히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네. 참고하시고 스택스는 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라나 코인도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솔라나 코인 또 퍼즈님 개인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분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다양한 비트코인 분석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